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손톱이 닳도록 고생만 해온 우리네 어머니 영자 씨. 그녀는 수십 년 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고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건 친구 미숙의 잔인한 멸시였습니다. 미숙은 영자가 밤잠 설쳐가며 직접 짠 참기름 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던지며 영자를 거지 높아라 조롱했죠. 하지만 미숙은 몰랐습니다. 영자의 새 며느리가 중앙지검 검사 수진, 대학병원 의사 은혜, 그리고 재벌가 막내딸 리나라는 사실을요. 어머니의 눈물을 목격한 며느리들은 차가운 분노와 함께 피해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미숙의 남편은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고 전 재산은 압류되었습니다. 이제 사방이 막힌 절벽 끝에서 미숙의 처절한 발버둥이 시작됩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미숙에게는 당장이라도 자신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강남의 한 아파트 복도. 미숙은 헝클어진 머리와 흙탕물이 잔뜩 튄 실크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자신이 살던 펜트하우스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문에는 커다란 빨간색 압류 딱지가 마치 비웃음처럼 붙어 있었고 수천만 원을 들여 설치했던 지문 인식 도어락은 이미 초기화되어 그녀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붙잡고 흔들어 보았지만 차가운 철문의 감촉만이 그녀의 절망을 확인시켜줄 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 집이야. 내 돈으로 산 내 집이라고. 열어! 당장 열란 말이야! 미숙은 미친 사람처럼 복도 벽을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소 우아함을 떨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만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 형님, 동생하며 간이라도 빼줄 듯 굴던 사육의 인맥들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과 거절의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통화가. 오미숙 씨, 제발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 사업까지 엮이게 생겼으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미숙의 비위를 맞추며 명품 가방 정보를 묻고 맛집을 공유하던 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자신을 왕따시키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현실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그때 미숙의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과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번호조차 표시되지 않았지만 사진 속에는 구치소 면회실로 추정되는 곳에서 죄수복을 입고 초췌해진 남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짓밟은 어머니의 진심이 이제 당신 가족의 심장을 짓밟을 거야. 미숙은 공포에 질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자신의 파멸을 실시간으로 즐기고 있다는 섬뜩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자신의 남편과 검은 유착관계에 있던 안 의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빗길을 뚫고 달려간 안 의원의 저택 입구. 하지만 평소 굽신거리던 경비원들은 미숙을 노숙자 취급하며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의원님 지금 선거 기간이라 예민하십니다. 그리고 오미숙 씨, 당신 남편 비자금 장부. 검찰 특수부에서 다 털고 있는 거 몰라요? 엮이기 싫으니 당장 꺼지세요. 미숙은 빗물 섞인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 호텔 연회장에서 영자의 얼굴에 돈을 던지며 여왕처럼 군림하던 자신이 왜 지금 차가운 빗물 속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영자의 가방을 발로 찼던 그 순간부터였다는 사실을 여전히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숙자처럼 공원 벤치에서 밤을 지샌 미숙의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단정한 수트 차림의 남성, 바로 셋째 며느리 리나의 전담 수행 비서였습니다. 그는 미숙에게 최고급 수입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재단 신임 이사장 취임식 초대장입니다. 오미숙 씨,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상류층의 밤이죠.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화려한 밤이 될지도 모르니 꼭 참석하시죠. 미숙은 지옥 끝에서 동아줄을 잡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재단 이사장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정재계의 거물들에게 매달려 남편을 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는 광기 어린 희망이 그녀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미숙은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대충 얼굴을 씻고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핀으로 고정한 뒤 뻔뻔하게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행사장은 국내 최고의 명사들로 가득 차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구석진 곳에서 눈치를 보며 자신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무대 위로 쏟아지는 강렬한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3명의 여자가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미숙은 그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앙지검의 칼날이라 불리는 검사 수진, 대학병원의 실세 교수, 은혜, 그리고 국내 최대 자산 규모를 자랑하는 재벌가 막내딸 리나. 그들 3사람이 나란히 무대 중앙에 서서 객석을 향해 서늘하면서도 압도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무대 앞까지 기어갔습니다. 얘들아, 여기 있었구나. 제발 이 아줌마 좀 살려줘. 우리 시어머니랑 나랑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잖아. 너희들 나 알지? 나 미숙 아줌마야. 미숙의 처절한 외침은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수진의 목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수진은 미숙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미숙 씨, 당신이 우리 어머니의 얼굴에 지폐를 던지고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참기름을 짓밟았을 때 당신은 이미 이 세상 모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검찰의 법전, 의학의 치밀함, 그리고 재벌의 자본이 오직 당신 한 사람의 파멸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게 아직도 상상이 안 되시나요? 미숙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가로저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영자가 그 가난뱅이 노파가 너희 같은 대단한 며느리들을 뒀을 리가 없다고. 이건 다 가짜야. 너희들 다 연극하는 거지. 그 순간 은혜가 단상 아래로 천천히 내려와 미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메스로 환부를 도려내듯 날카로웠습니다. 의사로서 진단해 드릴까요? 당신은 지금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는 해리 현상을 겪고 있네요. 하지만 곧 마주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거지라고 불렀던 그분이 사실은 당신이 평생을 발버둥 쳐도 그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라는 걸. 리나는 비서가 들고 온 태블릿 PC를 미숙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미숙의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은행 통지서와 그녀가 누려온 모든 사치스러운 생활이 낱낱이 기록된 비리 폭로, 기사가 실시간으로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당신이 우리 어머니께 던진 그만 원짜리 지폐 한 장 한 장이 이제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갈 거야. 앞으로 당신이 보게 될 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소름 돋을 테니까 기대해. 미숙은 행사장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사냥하기 위해 모인 포식자들의 차가운 시선과 멸시 어린 수군거림 뿐이었죠. 며느리들은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무대 뒤로 사라졌고 미숙은 달려든 경비원들에 의해 행사장 밖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내던져졌습니다. 빗속에 처박힌 미숙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며느리들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최종화에서는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영자가 진정한 여왕으로 강림하여 미숙을 심판하는 최후의 순간만이 남았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